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축구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뒤흔든 충격적인 결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LAFC의 손흥민, CJF 챔피언스컵 16강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의 알라후 엘렌세를 상대로 고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1일 로스앤젤레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상대의 집중적인 견제와 거친 수비에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 채 전반 76분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 2차전 원정을 앞둔 AFC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마크를 뚫지 못했습니다. 현지 매체 ESPN은 경기 직후 보도에서 알라후 엘렌세는 손흥민에게 거의 호흡할 틈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AFC의 공격 전술이 상대의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반적인 공격 루트의 경직됨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상대 미드필더 아론 수아레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마크에 고전했습니다. 수아레스는 공을 잡은 손흥민에게 물리적 접촉을 서슴지 않았고 주심은 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55분 손흥민이 중원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자 수아레스의 태클이 날아왔고 손흥민은 쓰러진 채 고통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2만 2천 이상의 홈팬들은 불안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체력 관리가 핵심일 것입니다. 축구 분석가 제이미 와이즈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은 지난 몇 주간 EPL과 FA컵, 국가대표팀 일정까지 소화하며 극한의 피로도를 누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CJF 챔피언스컵은 물리적인 접전이 매우 심한 대회로 현재 그의 컨디션으로는 90분 내내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FC의 산도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항상 2명, 3명의 수비수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며 선수의 부담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그 상황에 더 잘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덧붙여 전술적인 대응 실패를 시인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AFC 팬은 경기장 밖에서 그는 분명히 지쳐 보였어요. 우리는 그를 구원자처럼 기대하지만 그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한 반면 다른 팬은 왜 항상 손흥민에게만 의존해야 하죠? 다른 선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라며 팀의 전반적인 공격 체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승부가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LAFC와 손흥민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포츠 전략 컨설턴트 마이클 콕스는 알라후 엘렌세는 손흥민을 차단하는 것이 곧 AFC를 차단하는 길이라는 완벽한 게임 플랜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평가하며 LAFC는 이제 상대가 손흥민을 가둘 때 이를 뚫을 대체 전략 B와 C를 마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전술이나 체력의 문제를 넘어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평소와 다른 어색한 볼 터치와 결정력 저하는 단순한 피로의 징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리그, 새로운 팀,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압박의 영향일까요? 2차전을 일주일 앞둔 지금 모든 시선은 손흥민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알라후 엘렌세의 깡패 축구 속에서도 손흥민은 절묘한 킬패스로 부안가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지만 LAFC는 추가골 실패로 1대1 무승부에 머물렀습니다. 현지 시간 3월 11일 코스타리카 에스타디오 알레한드로 모레라 소토에서 벌어진 CJF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에서 LAFC는 손흥민의 선제 어시스트에도 불구하고 후반 집중력 저하로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합계 1대1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으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알라후 엘렌세가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현지 방송 ESPN의 해설가는 후반 12분 손흥민이 보여준 마법 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대 수비 2명의 강력한 태클 사이로 빠져나온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데니스 부안가를 향해 정확한 로빙 패스를 배송했습니다. 부안가는 한 번의 터치로 볼을 정비한 뒤 왼발 강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이 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도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라후 엘렌세는 홈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 더욱 거친 플레이로 맞섰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마크하던 아론 수아레스는 전반전부터 계속된 거친 태클로 후반 28분
결국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현지 매체 라 나시온은 수아레스의 플레이는 경기의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주심의 판정이 조금 더 엄격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수아레스의 퇴장 이후에도 LAFC의 공격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추가골 기회를 몇 차례 만들어냈지만 동료들의 결정적인 마무리 부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후반 35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유린한 프리킥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수적 우위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산도스 LAFC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승리를 가져가야 할 경기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승부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합니다. 축구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LAFC는 손흥민이 빈 공간을 창출해낼 때 그 공간을 활용할 다른 해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부안가의 골은 훌륭했지만 그것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회의 완성일 뿐이라며 상대가 손흥민을 완전히 가둘 때 LAFC에 대한 공격 루트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극단으로 갈렸습니다. 한 AFC 팬은 SNS에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어시스트를 했지만 팀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건 개인의 한계가 아닌 팀의 한계다 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다른 팬은 손흥민의 체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는 인간이다. 쉬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의 움직임은 전반전과 후반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반에는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와 패스로 게임을 주도했지만 후반 30분을 넘어서면서 점차 위치 선정 위주의 수동적인 플레이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라기보다는 체력 한계에 가까운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현지 스포츠의학 전문가인 로버트 켈리 박사는 고강도 스케줄을 소화해온 선수에게 두 경기간 짧은 회복 기간과 고산 지대의 원정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신체적 피로는 결정력과 집중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라후 엘렌세의 호엘 산체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승부수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는 놀라운 선수이지만 우리는 팀으로서 그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1차전부터 이어온 손흥민 차단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제 LAFC와 손흥민에게 남은 것은 냉정한 반성과 전환입니다. 쉬운 CCF 챔피언스컵에서는 탈락의 위기가, MLS 리그에서는 새 시즌의 도전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 어시스트는 그의 클래스를 증명했지만 팀의 무승부는 더 넓은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과연 LAFC는 손흥민이라는 해답을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모든 이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 극한의 스케줄 속에서 손흥민의 체력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LAFC의 산도스 감독은 열린 기자회견에서 1대1로 종료된 CCF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 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능력이 아닌 전술적 실패라고 인정하며 향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 어시스트에도 불구하고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알라후 엘렌세의 8강 진출권을 내준 LAFC는 이번 무승부로 단순한 결과 이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우리는 수적 우위를 가졌던 후반 20분 동안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산도스 감독은 경기 후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대의 거친 마크에 휘둘리기보다 우리가 게임의 리듬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했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향후 전술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산도스 감독의 실패 인정이 AFC의 가장 시급한 문제, 즉 손흥민 의존도에서 비롯된 대안 공격 루트 부재를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축구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손흥민은 후반 30분 이후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쳐갈 때 LAFC의 공격 창구가 사실상 증발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콕스는 알라후 엘렌세는 손흥민을 2명 이상으로 마크하며 교살 전술을 구사했고 LAFC는 이에 대한 준비된 플랜 B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경기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업체 스태트퍼펙트에 따르면 손흥민이 터치한 볼은 전반 42개에서 후반 19개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페널티 박스 내 터치는 전반 7개에서 후반 2개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손흥민 외 다른 AFC 공격수들의 페널티 박스 내 터치는 전후반 통틀어 1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공격의 중심이 과도하게 한 선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그가 제한당할 경우 팀 전체 공격이 마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세든 감독의 선택에 대한 의문은 이제 다음 행보에 집중됩니다. 현지 매체 ESPN은 LAFC 프런트는 세든 감독에게 손흥민의 부담을 분산할 전술적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에서 손흥민을 최전방 원톱으로 활용하는 현재 시스템을 재검토하거나 혹은 그를 측면으로 내려보내면서도 동시에 중앙 돌파 능력을 가진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LAFC의 단장인 존 손팅 감독 대행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4월 24일을 앞두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애슬레틱에 따르면 LAFC는 현재 브라질 세리 A 소속의 공격형 미드필더 1명과 MLS 내에서 경험이 풍부한 타겟형 스트라이커 1명을 동시에 영입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역할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고 팀의 공격 옵션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대부분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AFC 서포터즈 그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세계적 스타이지만 그는 11명 중 1명입니다. 감독은 그를 최고로 활용하는 법과 동시에 그가 없을 때를 대비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SNS를 통해 세든 감독의 시스템이 지금까지 잘 작동해왔다. 단지 선수들의 피닛이 문제일 뿐이라며 감독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포브스의 수석 스포츠 산업 분석가인 마이크 오자니아는 이번 사태를 단기적 위기이자 장기적 기회로 평가합니다. 그는 LAFC는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 효과를 MLS와 CCF 전체에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를 중심으로 한 챔피언십 팀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수 영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로테이션과 전술적 유연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든 감독의 진정한 리더십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가치는 빛났지만 LAFC의 진짜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세든 감독은 이제 자신의 철학과 실용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의 해결사로 고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팀 전체를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전환할 것인지 그의 선택은 단순한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LAFC의 시즌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 손흥민은 더 위험한 원톱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될까? 모든 답은 세든 감독의 다음 전술 보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